또 그 안 본 사람들 볼 수 있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렇게 어떤 영화인지. 네, 진짜 개봉한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어가는데 사실 VOD 왜 안 푸냐고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또 길기도 하거든요. 2시간.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 저기 또 뒤늦게 우리 영화가 알려져가지고 네. 좋은 평들도 뒤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찾아가서 보기가 쉽지가 않고 왜냐면 마냥 여러 데가 있긴 한데 뭐 인천에 있고 서울은 했다 안 했다 막 이런 식이고 단체만 평일날은 30명, 그 일요일날은 50명 요 정도 인원이 되면 이제 CGV하고 가톨릭 문화원에 연락을 하면 그 가까운 영화를 잡아줘요. 그런 식이어서 이제 상설로 여는 데가 있으면 이제 일반인들도 알고 찾아갈 텐데 아마 그런 데가 지금 아마 없고 아마 인천에 하나 정도 있고 아이고. 미리 이제 단체로 간다고 연락하면 잡아주고 이런 식이어서 단체를 모을 수 없는 사람 인천까지 가야겠네. 이야, 좀. 그래서 제작비가 한 160억? 100? 순제작비가 한 106억 정도 들어요. 106억. 예, 예. 홍보비까지 해서 한 우리 영화가 한 130억 정도 예. 든 걸로.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예, 200억짜리로 보인다고. 네. 예. 주인공이 윤시윤 씨, 네. 윤시윤 씨하고 윤경호 씨, 그러니까 배우가 무지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호 신부 역은 윤시윤 씨고, 뭐 바로 밑에 조역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 또 외국인 배우가 대사가 있는 외국인 배우가 뭐 몇십 명이 되죠. 신부, 그렇구나. 서양 신부님들 역으로 어. 아펜 전쟁 장면에서 또 그렇고 근데 어떻게 카톨릭이신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저 소재를 택하셨죠? 아 이거는 저기 그 부탁을 받아서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저 정화장 정약종 아들 있잖아요. 정화장이 이제 1800년 신이바퀴 이후에 그 천주교 명맥을 이어나간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이죠. 아니, 정약종이 정약용보다 하나 위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분을 영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 영화 만든다고 불려갔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25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네, 20살에 죽은 데다가 오. 그 신부 생활을 1년도 못했어. 24살에 서품을 받고 뭐 들어온 기간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던 기간 빼면 신부로서의 활동을 얼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부터 그 영화를 만들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미 김대건 신부님은 무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동상 제일 많은 사람이 김대건 신부님이 아니에요. 김대건 신부님이에요. 나는 이순신인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까? 오. 왜냐면 성당마다 거의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만들기로 하신 분들이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라고 이제 기획을 한 건데 이미 그 굉장히 일을 많이 벌려놓으신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들도 꼭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제대로 다루려고 그러면 전에 이제 뭐 평화방송 이런 데서 만든 작품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국내 장면만 다루니까 이제 김대건 신부님 전모를 알기 힘들고. 근데 제대로 다루려고 그러면은 그 유학 생활, 그러니까 마카오라든지 그다음에 아픈 전쟁 장면, 항해 장면 또 뭐 육로 입국로 개척하는 그런 장면들, 해로 입국로 개척하는 장면들, 이 용감 모험들을 안 다루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이 작품을 준비하던 분들도 거기까지 생각 안 했던 거야. 나는 이게 제대로 하려면 이제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수긍을 하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작품 하려고 공부 무지 많이 했어요. 감독님 원래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특히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저기 이런 말을 했지만 논문만 60편 이상 보고 책은 뭐
그 음. 책도 이제 뭐 물론 이제 일부만 본 것도 있지만 어떤 책들은 3번씩 본 책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기존의 천주교에서도 잘 몰랐던 부분을 찾아낸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런 게 생기냐면 그 일단 천주교 밖에서는 그 김대호 신부님을 첫 번째 신부님 정도로만 기억하고 잘 모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나 어. 그렇고 그다음에 천주교 내에서는 이제 첫 번째 신부님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순교를 하실 때문에 이제 김대호 신부님의 영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김대호 신부님이 이런 온갖 모험을 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모험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여기 내가 부제를 조선 근대기를 열어젖힌 청년 김정은의 위대한 모험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대 진짜로 근대를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제로 이제 이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장을 붙인 게 아니라 네. 심지어 저기 뭐 천주교 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미륵불 신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광록 유행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기 그게 이제 그러니까 1790년대인데 그 10년대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 문양의 모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양반을 배제한 채 이제 중인 옛 사람들이 모반을 준비했다가 이제 그 발각돼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폐간접계라고 그래가지고 소설이 유행하거든요. 소설이 유행한다는 건 뭐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사실은 저기 정조가 문체반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정통 유학에 따라 생각하라. 그걸 벗어나는 움직임이 커지니까. 반정이라는 거는 원래 신하가 왕을 바꾸는 건데 유일하게 왕이 일으킨 반정이 문체반정.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는 사상사적으로는 이때를 이제 근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저거에 결국은 뭐 중국이나 일본도 보면은 그 근대가 그 서구화잖아요. 근데 그 서구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입헌제라든지 공화제, 뭐 삼권분립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는 결국 이제 또 정신적으로는 백성이 주인이다. 이게 이제 그 들어와서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이 근대화 과정이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 영화의 그 초기 천주 신자들이 그 산속에 숨어가지고 옹기교촌 만들고 사는 장면들이 나와요. 보면은 그 중요한 건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설정하는 순간 다른 인간들이 다 평등해지잖아요. 신이 그 하느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기 그 천주교 초기 신자들이 되게 평등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김대원 신부님을 그 중국 유학 갈 때 이제 모시고 가는 그 사람 중에 마부가 있는데 조신철이라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저기 정화상이랑 친구인데 전에는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는 마부니까 천민이고 정화성은 대단한 양반 가문 사람이잖아요. 둘이 동지거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이제 천주님 덕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해. 나는 지금이 천당이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당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천당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진짜로 1802년 황일강이라는 백정이 한 말이에요.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동학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인간을 제2의 천주로 생각했어요. 근데 동학은 인간 하나를 천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학이 저도 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동학하고 서학이 별개인 줄 알았는데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학이 그런 개념을 발달시키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도 그 천주교가 우리나라의 그 근대를 열었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김대근 신부님이 그 중심에 또 있었다고. 동학은 인간이 천주고, 서학은 인간이 제2의 천주고. 제2의 천주. 천주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제2의 천주고. 근데 인내천 그 시천주 이게 다 그거잖아요.
사람 안에 네. 천주가 있다. 아. 인간을 천주처럼 대해라. 이게. 그럼 쉽게 말해서 동학이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도 이제 논문 보고 알았어. 이게 아, 동학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 처음에는 이제 그 조정에서도 같은 아리로 봤다고. 순주의 아들. 아, 독살당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네.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 죽인 게 아까 안타깝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뭐야, 소명세자 소명세자 죽은 게 죽인 거.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베르네 신부. 베르네 죽여지 이제 그때. 베르네 신부. 네. 그리고 이제 를 죽여서 그 불란서하고 끊어버린 게 끊어버리고 그 저기 신자를 그때 거의 10,000명 가까이 죽였잖아요. 그게 일본한테 먹히느니 불란서한테 먹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우리가 이제 무력으로 식민지를 겪게 되는데 불란서랑 일찍 수교했으면은 그러지 않았어도 된다는 거죠. 불란서가 이제 이 다른 외부 세력들을 다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안 겪고도 전쟁을 안 겪고도 근대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불란서도 식민지로 삼지 않았을까요? 삼으려고 마치- 사실은 근데 그때 아까 말했지만 불란서는 통킹하고 코친차이라는 지금 베트남이죠. 이 베트남 병영이 너무 바빴어요. 네? 다음 작품은 어떤 거 하세요? 다음 작품은 탄생인데 죽음을 다룬 겁니다. 자살 드라마로? 네. 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여태까지 장편 대면을 몇 개 썼나 며칠 전에 할 일 없어가지고 세 보니까 10편을 쓰고 한 편이 미완성인데 그게 첫 작품이에요. 미완성 첫 작품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도 더 됐어. 근데 그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제가 완성 못 시켰던 이유가 너무 어려운 거야. 뭐 하셨어요? 뭐 제가 아는 거는 저기 두 번째 스물. 두 번째 스물 그 중간에 뭐 없어요? 그 전에 중간에 VR 작품이었어요. VR이 뭐죠? VR 이거 쓰고 저기. 아, 그런 거 하나 하셨어요? 네, 그거 어, 되게 좋은 작품 하나 있어요. 2억짜리인데 바람의 기억 그리고 이게 헤드셋이 있는데 바람의 충전을 기억. 해야 되는데 이게 3D죠. 3D 그럼 볼 방법이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탄생은 개런티 얼마 받으셨어요? 그런 건 말하면 안 되지. 아니 뭐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게 극복이로는 2억 200억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이 투자를 하셨거든. 네. 영화는 개런티 얼마 받으셨어요? 어떤 거? 저 영화 바람의 바람의 기억? 네. 저거는 없죠. 몇백만 원이나 될까? 한 300만 원?